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역발상으로 현재 사범직한 알트코인 하나와 또 만약 25년 1분기 상승 때 팔지 못했을 때의 대처 방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급등과 급락이 나오니까 와 싸다 하면서 매수를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혹은 무서워하면서 팔고 떠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약간은 민망한 설문조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즉 이렇게 우리끼리 난리치고 있는 거구나. 고인물들끼리 지금 물장구를 치고 있다는 한 설문조사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하나금융연구소, 하나은행 쪽이죠. 자, 여기서 25년도에 코인에 투자할 투자자 비율이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했다. 24년보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사는 5천 명 그냥 일반인들입니다. 그냥 하나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 20에서 64세 자, 이렇게 선별을 했던 거는요. 그래도 좀 투자를 할 만한 분들 대상으로 무작위긴 하지만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일단 24년보다 25년도에 코인 투자할 확률 2배나 증가했다. 의향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거 하고 봤더니 24년도에 1.6%였던 게요. 25년도에 2배로 폭증해서 3.4%가량 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의향이지 실제로는 안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걸 다 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만 코인을 사고 팔고 울고 싸우고 이러고 있는 거구나. 즉 97명 정도는요.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아직 미동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다. 저는 이 비중이 한 20에서 30%까지는 결국은 불장 때 올라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언제 올라올 것인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새로운 지표를 찾아서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이게 유튜브의 조회수로도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가 이제 네로라는 해외 유튜버들의 이제 이름입니다. 영어 유튜버들 많이 전 세계적으로 보겠죠. 그래서 알트코인 데일리도 있고 벤자민 코엔 이 트레이더죠. 그리고 크립토 뷰로도 있고 알렉스 베커도 있고 여러 명 있는데 아무튼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를 보니까 자, 19년도, 20년도에는 미미하죠. 거의 재미가 없었다가 자, 21년 이제 이게 하얀색이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이제 대부분 아시잖아요. 21년 여기 4월을 좀 지난 어느 시점에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이게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 1위고요. 두 번째가 21년 10월에서 11월. 두 번째로 이제 비트코인이 피크를 찍었을 때가 조회수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4년도에도 조금 조회수가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21년도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형편이죠. 게다가 우리는 이때가 어딘지도 대략 알 수 있죠. 자, 이때가 언제일까요? 24년 3월에 비트코인 1억 찍었을 때, 영어로는 달러로는 전고점 돌파했을 때, 요때 좀 올라왔네요. 그리고 작년 11월, 12월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또 사람들이 보긴 했지만 아직은 여기에는 못 가더라도요. 최소한 여기 근처에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업데이트된 결과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코인리스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트럼프의 알트코인 바구니가 지금 손해 중이라는 기사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디파이 프로토콜을 트럼프 이제 자식들이 운영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알트코인들이 마이너스 480만 달러의 미실현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이 보따리에는 이더리움, 에이브, 체인링크, 에테나, 온도 등 거의 디파이 쪽 계열 코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그들의 지갑 주소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니까 사실 이더리움 빼고는 유의미하게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더리움만 한 2,500만 달러, USDC, 에이브, 그리고 이건 비트코인인데 그 저스틴 선 관련 코인이죠. 그리고 체인링크, 에테나, 온도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만 먼저 또 보여드리면 트럼프의 장남도 있고 차남도 있고 완전 디파이 쪽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비트, 이더, 솔라나 수위를 보유 중이다. 차남이 얘기한 건데요. 심지어 트위터 수위에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기사가 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관심 있게 본 건 비트 이더 솔라나 수위가 아니라요. 여기 뒤에 문장입니다. 뭐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아버지가 만들고 싶어 한다. 또한 암호화폐를 미국 대차대조표에 포함시키고 일부 면세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제가 메모를 친 부분은요. 이게 비트코인이 아니라는 게 저는 약간 흠칫 놀랐다는 거죠. 야, 지금 비트코인도 대차대조표 넣기 벅찰 텐데 암호화폐를 넣는다? 이 말인 즉슨 만약에 뭐 어렵긴 하겠지만 비트코인을 대차대조표에 넣는다? 그러면 다른 코인들도 넣으려고 시도를 하겠구나. 적어도 액션은 취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만약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일부 면세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요거는 그래도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뭐 대차대조표 넣는 건 좀 어렵겠지만 면세 혜택 이 정도는 뭐 자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디파이가 아무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여러 내용을 봤을 때요. 아무튼 트럼프 일가가 보유를 하든지 뭐 밀어주든지 아무튼 갖고 있는 코인들은 어드밴티지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에테나도 그렇게 영업을 해가지고 결국 뭐 사게 만들었잖아요. 일부 면세 혜택 이들에 의해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향이 있고 이들의 코인은 분명히 다른 코인보다는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 월드 리퍼티 파이낸셜이 과연 손해를 볼까? 여기 지금 지갑에 들어있는 게 이 친구들이 마이너스로 하고 올해 연말까지 가서 손해로 끝날 것인가? 저는 그럴 리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자, 이들 바구니에 지금 현재 기회가 있는가? 싼가? 비싼가? 이걸 좀 따져봐야겠죠. 저는 기회가 있구나. 물론 뭐 체인링크도 있고, 저도 이더리움 갖고 있긴 하지만 어떤 코인이 기회가 있나? 자, 저들 바구니 안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유독 제 눈에 들어온 굉장히 떨어진 코인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언급을 했던 코인이죠. 자, 24년 한 12월 중순쯤에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꽤나 대부분의 코인들이 정점을 찍었었잖아요. 그 한 12월 10일 즈음을 기점으로 해서 아까 그 바구니에 있는 코인들을 한번 수익률을 나타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이제 죄다 떨어지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뭐 온도, 체인링크, 에이브, 에테나, 이더리움 있는데 이더리움이 많이 안 간다고 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급속도로 떨어진 이 빨간색 코인이 바로 온도라는 접니다 하고 나타나 있죠. 실제로 다른 코인들보다도요. 온도가 제 기억에 한 3,000원 즈음까지 갔다가 제가 영상 찍고 있을 때가 1,700원 뚫고 한 1,600 얼마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기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액 좀 분할 매수를 한 700원부터 들어가고는 있거든요. 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그 전에 왜 떨어졌는지는 아마 많이 보셔서 이제 아실 겁니다. 많이 소개를 드렸지만 자, 토크노미스트라는 뭐 앱도 있을 거고요. 뭐 이 인터넷에서 치셔도 되고 아니면 트위터에서 팔로우로 추가를 하셔도 이런 정보가 매주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언락이 많이 되는 코인들 이렇게 쭉 나오고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친 게 있죠. 자, 이번 주에 이 친구가 가장 많이 언락이 된다. 여기 예전 소개 드렸지만 온도가 한 134%나 현재 유통량 대비 많은 물량이 나온다 해서 제가 예전에 팔았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반적인 상황이 다 이제 좀 떨어지고 조정장이었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튼 겹쳤든지 영향을 조금 줬든지 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특히나 1월 18일에 매년 1월 18일에 이제 풀리는데 이번에는 여기 134%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프라이빗 세일로 풀린 게 아니라 뭐 파운더라든지 개발팀이 이제 운영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언락되는 게 한 10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134%나 풀린다. 일단 튀어야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생각보다 좀 과도하게 떨어진 것 같아요. 다른 코인들 하락률에 비하면요. 야,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그리고 다른 코인들의 언락 시점에 비교를 하더라도 조금 과도하다는 면이 제가 볼 때는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 일단 그러니까 저는 뭐 한 1,000원 초반에서 뭐 비싸면 1,300원 내외로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2배 정도의 수익은 그래도 거뒀거든요. 그래서 일단 잘 팔았다. 일단 비싸게 잘 팔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온도라는 코인의 펀더멘탈이
지금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수급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싸지는 건가요? 제가 볼 땐 같은 펀더멘탈을 가졌는데 수급에 의해서 과도하게 떨어졌다, 싸졌다. 이거 나쁘지 않겠는데 원래는 이거 팔고 나서 잘 안 쳐다보거든요. 근데 야, 이거 좀 너무 심한데 이제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이거 기회다 싶어서 조금씩 지금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언락 이후에 뭐 어떻게 됐는지를 다른 코인도 보면 좀 비교가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과도한 하락, 만약에 온도를 언락이 돼서요, 팔고 싶다 하더라도 이렇게 과도한 하락에 이제 언락이 될 뿐이지 팔고 안 팔고는 그 홀더, 뭐 파운더 이런 분들 마음이거든요. 프라이빗 세일 뭐 투자자라든지 과도한 하락에 팔고 싶다. 아무리 싸게 샀더라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면 글쎄요. 저 같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뭐 상승세가 오거나 하면 결국은 둥둥 다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올라갔을 때 팔지 않을까 이런 좀 주관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즉 상승 시에 언락이 희석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자, 그 사이트를 한번 뒤져보니까 뭐 한 12월 7일 뭐 이때 즈음에도 이런 이번 주에 풀리는 언락 물량이다 뭐 이렇게 소개가 쭉 돼 있고요. 뭐 하이라이트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단연 그래도 한 103% 정도 풀리는 지토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게 솔라나 쪽에 그 덱스, 디파이 쪽 관련 대표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나쁘지 않은 코인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자, 12월 7일에 무려 103%나 이게 언락이 된다고 합니다. 물량이 한꺼번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라이빗 인베스터가 여긴 가장 먼저 위에 있어요. 아마 이게 위쪽에 있을수록 더 많은 이제 비중을 나타내는데 파운더나 팀의 물량보다 그냥 일반 투자자들 물량이 더 많이 나온다. 약간 아까 온도보다는 좀 더 이제 그 팔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차트에서 찾아봤습니다. 지토라는 코인을 한번 찾아보고 했더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잠깐 뭐랄까요? 빼꼼 밑으로 처진 떨어져 있는 곳 점이 이제 12월 7일 아까 그 언락 그 시점이더라고요. 즉 확률상으로 보면 확률상으로 보면 언락하기 전전에는 보통은 상승하는 확률이 있더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걸 뭐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전에 이제 뭐 오르면 좀 팔려는 세력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모르겠지만 제가 관찰한 바로는 언락 전전에는 상승을 하다가 직전에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 이것도 이제 뭐 대략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흐름에 따라, 경기에 따라, 비트코인의 방향에 따라 좀 결정되지 않을까. 사실 비트코인 방향에 따라 이것도 다 결정이 되긴 하지만 특히 그 뒤를 보면요. 지금 비트코인이 12월 초에는 올라가는 흐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언락이 된 이후에도 오히려 2번이나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나중에 비트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꼭 뭐 단정 지을 필요는 없겠다. 특히나 언락에 과하게 하락했다면 온도 코인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야, 이거는 못 참겠다 하고 보통 한 반 토막 정도 들어가면 사야지 했는데 한 1,700원부터 좀 못 참고 지금 분할 매수를 했다. 뭐 중간에 올라가 버리면 더 못 사고 어쩔 수 없이 보내야겠죠. 어차피 알트는 많이 사는 건 아니니까. 자,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질문. 우리 구독자님 질문 중에 이런 좀 그 댓글이 있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25년 1분기에 만약에 그래도 꽤나 좀 오른다? 그러면 팔겠다. 이런 부류가 있을 거고 당연히 안 오르면 안 파는 겁니다. 오르면 판다. 익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다. 그래도 4분기, 3분기에서 4분기 더 뒤로 갈수록 좋을 거니까 한번 끝까지 가져가 보겠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이거를 가지고 본인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의 경우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매도를요. 촘촘히 빨래 널기 하듯이 그냥 100번 이렇게 5개 정도 걸어두고 뭐 팔리면 팔리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전에 해봤더니요. 한 5개 숭 팔리고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에서 30개 촘촘하게 뭐 몇백 개 뭐 막 100개, 200개, 500개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해가지고 위로 촘촘히 걸어둡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결국은 팔리다가 말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까먹자.
빨래 걸기 하듯이 매도를 걸어 놓는데요. 이거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막 이거 취소했다가 더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까먹기도 하고요. 또 거래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리플도 이 거래소 있고 저 거래소 있고 해서 얼마에 걸어놨는지도 까먹어요. 대략 어느 정도라고 예상만 하는 거고 또 매수매도 알림도 전 안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뭐 사졌는지 팔렸는지 알거든요. 까먹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모나 퍼드를 방지하려면요. 그래서 1분기에 뭐 어느 순간까지는 팔리겠죠. 그러면 팔리는 데까지 팔고 나머지는 안고 뭐 2분기나 3분기 뭐 조정이 뭐 올 테면 와라. 맞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여쭤보시는 분 계시던데 스테이킹 한 건 어떻게 하느냐? 뭐 빨래 널기를 할 수 없잖아요. 저의 경우는 스테이킹 한 거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한 3분기, 4분기까지 가보려고 하거든요. 뭐 타이밍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이게 그 언스테이킹 하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자, 요거는 그래도 한번 끝까지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제 판단은 그런데 뭐 여러분들은 각자 뭐 판단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1분기에는 어떤 걸 하려고 하느냐 1분기에는 조금 종류를 축소를 하면 좋겠다. 가짓수가 많잖아요. 뭐 알트코인 욕심이 있으니까 저도 막 사다 보면 많아질 때도 있는데 점점 줄여간다. 해외 거래소도 조금씩 전 줄이고 이제 국내로 쓰려고 하고요. 뭐 특히나 뭐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뭐 리밸런싱 차원에서 샌드박스 팔아서 하나도 없고요. 스텔라도 저 없고 온도도 저번에 팔았고 지금 다시 사고는 있지만 비체인도 팔았고 뭐 랜더네 뭐 니언네 뭐 파일코인이네 네온에 계속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점점 줄여갔기 때문에 이제 그 현금을 가지고 좀 저평가된 걸 살 뿐이지 1분기에 이제 불장이 올수록 막 너무 벌려놓으면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1분기에는 저는 조금 가짓수를 줄여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구독자님이 그래서 댓글을 다신 게 또 하나 있는데 그래도 1분기에 못 팔고 남은 건 어떡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비슷한 예가 있거든요. 2020년도에도 2024년처럼 대불장 전에 대불장이라 하면 21년도 그리고 25년도겠죠. 불장 전 소불장이 있었으니 사실 24년도도 블랙락이다 뭐 트럼프다 하면서 소불장이 몇 번 있었고 20년도에도 사실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디파이 썸머라고 해서 말 그대로 디파이 코인들이 날아다녔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기록을 보시면 1분기에 놓쳐도 어느 정도 괜찮다. 대신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알트코인 투자가 어렵다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랜만에 솔라나 옛날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자, 2020년도를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이게 좀 떨어졌을 때 찍어서 그런데 뭐 한 190 지금 좀 넘어갔긴 했지만 아무튼 20년도 9월 1일 그 20년도의 여름 즈음이 정말 뜨거웠던 디파이 썸머였습니다. 뭐 웬만한 코인들 많이 다 올라갔고 특히 디파이 코인들은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년도 9월 1일에 솔라나라는 코인이 4.8달러를 찍었네요. 현재 한 200달러 뭐 왔다 갔다 했었는데 5달러 즈음에 이게 지금 폭등을 한 겁니다. 뭐 1달러도 안 됐던 게 폭등을 해서 뭐 5달러 가까이 왔다가 자 왔다 갑니다. 자, 그 뒤로 막 주구장창 떨어져서요. 11월 16일에 1.4달러를 찍습니다. 이거 딱 봐도 거의 한 4분의 1 토막 났죠. 그리고 또 오르려다가 또 떨어져서 악몽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았어요. 20년도 12월 24일 1.2불 정확하게 이제 4분의 1 토막이 났네요. 마이너스 이게 한 75% 되겠네요. 이 솔라나라는 코인도 이런 1달러 다시 봐도 어이없는 가격인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갔나요? 자, 아까 제가 20년도 뭐 9월이네 11월 12월 한 3, 4개월을 뭐 올랐다 떨어졌다 했는데 어디 있는지 표시도 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이 올라 버립니다. 정말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페이크가 한 2번 정도 더 있었어요. 자, 모든 알트코인이 다 대부분 90% 이상의 정점을 찍었던 21년도 4월에서 5월에 거의 한 50달러까지 50달러 넘었네요. 올라갔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근데 이게 최고점이 아니었죠. 또 한 번 푹 꺼졌다가 21년도 9월 즈음에 또 한 번 정점을 찍은 줄 알았더니 이것도 또 정점이 아니었어요.
또 푹 꺼졌다가 끝난 거 아니야? 하다가 21년 11월 7일자로 259달러를 기록하고 드디어 21년 불장이 끝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투자가 어렵고 또 페이크가 많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분기를 놓치면 어떡하느냐? 괜찮습니다. 연말까지 지금 솔라나는 뭐 3번 정도 정점이 나오긴 했지만 정말 못해도 한 번에서 2번 어마어마한 상승이 저는 웬만한 코인들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디파이 썸머라고 하니까 디파이 코인들이 또 뭐 즐거웠었겠죠. 죽은 줄 알았던 내 테마가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디파이 썸머였으니까 디파이 코인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근데 현재 우리도 지금 죽은 것 같은 코인들 많이 들고 있죠. 아마 대부분 많이 있으실 텐데, 자, 스시스왑이라는 요새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예전에 뭐 한때 뜨거웠던 디파이 계열 코인인데요. 자, 20년도 뭐 여름 즈음에 혜성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년도 9월 3일 아까 그 솔라나 5불 찍었을 때랑 비슷하죠. 7.2불을 찍으면서 화려하게 디파이 썸머에 합류를 하는데 그로부터 훅 떨어져서요. 이 지금 시뻘건 게요. 거의 3개월에서 4개월간 거의 0원에 0.48달러까지 가더라고요. 11월 6일에 0.48, 뭐 좀 오르면 0.5, 0.6 뭐 이러면서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바닥을 찍어버립니다. 제가 하락률을 표시해 보니까요. 마이너스 93.3%를 갑니다. 야, 93%면요. 정말 이 상상도 하기 싫은 굉장히 엄청난 하락이 지금 크립토의 여름, 디파이 썸머 후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다시 뭐랄까요? 최고점, 뭐 본전이라고 치겠습니다. 본전을 돌파하는 게 21년도 하고도 1월 19일, 그러니까 9월이었으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한 4개월을요. 이렇게 바닥을 땅굴을 파고 93%를 갖다 본전을 찾은 자체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요게요. 거의 한 2000% 가까이 올라야 본전이 오는 건데 그 어려운 걸 지금 해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년 3월 14일에 한 23달러까지 가면서 당당하게 디파이 코인으로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25년 1분기에 못 판 거 맞고 버티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알트코인 투자예요. 한 3개월, 4개월, 뭐 더 길어질 수도 있죠. 마이너스 90%, 93%가 나오는 게 이게 알트코인 투자다. 그리고 이게 게임의 일부니까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맞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갑자기 맞으면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뭐 조금씩 돈 있는 걸로 그냥 사 모으면서 버티는 게 투자의 일부다. 요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2025년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그 이유는 안 꺼졌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말 코인이 그나마 다행인 게 변동성은 심하지만 아직 초기다 보니까 결국은 유동성이 밀고 올라가면 기나 고동이나 뭐 오래되나 새로운 거나 웬만한 알트코인들 이번 사이클까지는 아마 대부분 많이 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조정에 속지 마시고 나만의 확신 있는 코인들을 원칙을 가지고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